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상보다 더 괜찮은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더 좀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협상이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나 공동 성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관세 전쟁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좀 유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당장 먼저 전쟁을 걸었고 관세 전쟁을 걸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발생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연준에서 나오면서 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궁색한 위치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관세를 높인 것에 대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 컨테이너선들을 유턴을 시켜버렸어요. 이 부분을 미국도 인공위성으로 다 지켜봤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3개월 후인 6월 달, 그러니까 그때 4월 달에 그걸 걸었고 6월 달부터는 미국의 매대에서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들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 물량 중에 한 60% 정도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먼저 이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고 좀 전에 중국 부총경인가요? 그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협상을 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미국이 이 협상을 더 원했고 중국은 네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이 트럼프의 이런 가상화폐 정책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따지고 보면 코인베이스라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24시간 선물 거래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선물 쪽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은 자산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대해서 전쟁 당사자인 푸틴이 직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평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이 나왔고 실제로 이스탄불에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무조건적인 휴전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도 이 젤렌스키에게 협상장에 나가라는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우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사이에 미국도 나름대로 중재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이런 전쟁 직전까지 갔던 무력 충돌도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이 휴전을 이끌어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나름대로 이 국제 질서가 좀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항 저사양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따지도 말고 HBM3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독점 납부가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 AI 가속기에 이 성능이 떨어지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HBM3 같은 이런 칩이 더 많이 수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이제 이 테슬라의 CEO 역할을 더 하겠다고 자리 옮겨간 것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로보택시가 다음 달부터 영업을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 이 자율주행 쪽 하면 우리나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미국 FDA가 외국 기업에 대한 의약품 배수 시설에 대한 불식 업무를
저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주도 지금 좀 죽을 쓰고 있죠. 자, 이제 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도 파키스탄 이 휴전 협정이나 또 러우 전쟁 휴전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개성공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서로 물려 있고 엮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갖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긴 시간 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 우선 뭐 가장 큰 이슈는 대선 네.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기업들의 급등락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떤 이슈 좀 보셨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네. 말씀하신 대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선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선 공약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AI 홈케어나 K 방산, K 원전, K 콘텐츠, K 바이오, K 일자리, K 태양광, 수도 이전 테마주와 그다음에 지역 화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상승폭이 지금 짧은 그 주가 차트로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긴 안목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심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OECD가 우리나라 잠재 GDP에 대한 이 성장률을 1.98%로 수정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1.98%의 잠재 GDP 성장률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0이 넘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일파만파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랜섬웨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제대로 방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보안주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SK텔레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랜섬웨이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안주 투자를 결정을 하고 투자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안주들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전과 한수원이 이 벌써 20년 전에 우리가 수주했던 이 그 UAE의 바카라 원전 이 추가 비용이 한 1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그 한수원은 여기에서 1조 원이 넘는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이걸 보존해주지 않으면 그 손해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수원 임원들은 배임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 분쟁에 이거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원전 수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수익보다는 지금까지는 부담을 많이 갖다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평화 협상을 하게 되면 순조롭게 더 빨리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은 원달러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게 1,399원인데 오늘은 개장과 함께 1,300 지금 90원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원화가 강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중 간 무역 협상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우리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고 무엇보다 5월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 순환매를 잘 타시면 돼요. 항상 주식은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란불이 들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부각받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타고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 그리고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국내에서는 또 몇 가지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파트너님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UAM 짚어주셨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있는데 어떠한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대선 공약입니다. 아, 네. 가장 따뜻한 핫한 아이템인데요. 네. 실제로 이 도심항공교통 UAM 하면 이게 먼 미래에 뭐 SF 영화에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게 작은 헬리콥터입니다. 이미 헬리콥터는 베트남 전쟁 이전부터 날아다닌 거, 한국 전쟁에서 그 오리지널 원형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 이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UAM이라는 이 확실한 이제 도심 내에서도 안전하게 또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항공 그 교통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고 투자 많이 하는 게 현대차 그룹인데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 자동차,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이 하늘로 끌어들여서 이 공간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UAM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UAM은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조만간, 즉 올해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상업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 항공교통, 이 KUAM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번에 자율주행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은 이게 그 SF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즉 이 3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걸 갖고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이프도 이번에 차를 새로 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현대차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많습니다. 운전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 자체가 자율주행이 자동차 운전의 안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KUAM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업으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식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파이브 프로, 제이시언, 네온테크 같은 중소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런 그 큰 사업 규모 안에서 작게 그 안에 부품이나 소재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이 기술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제일 먼저 파이브 프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이로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를 설정하고 이 공간에서 3차원 공간 내에서 있던 이 UAM, 그 도심 교통항공의 드론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있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핵심적인 기술을 파이버 프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JC형 같은 경우는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서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드론 RTS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즉 어떠한 시스템이죠. 이 드론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 드론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면서 관련된 그 기술을 확보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저희가 UAM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직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지 않았다 보니까 좀 의아함을 좀 표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좀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 실증 인증을 안 받지 않았냐 그리고 시험 상업화에 대한 비행을 뭐 확인을 해본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뭐 법적인 제도라던가 이런 게 해결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이런 것들이 네.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교통이라는 게 길 위에는 잘 돼 있지만 그 길 바로 위에서 UAM의 드론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었죠. 이게 법으로서 도로교통안전법이라는 게 도로를 떠나서 이 드론, 항공교통이라는 것 등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네.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도입이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이미 중국산 드론이 우리나라 한강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네. 이미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현대자동차는 곧바로 김포공항부터 이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를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곧바로 도입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는 이미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공항에 가니까요. 그 UAM
그 원하시는 분 신청하라고 이런 네. 접수 같은 거 받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대권 주자들이 또 이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제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모멘텀 좀 주목하실까요? 태양광 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네. 지난 연말에 네.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이게 아리백 투자를 최단기간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네.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도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이지만 풍력은 이 바닷가가 됐던 산지가 됐던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지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일시적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줘야만 발전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역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우리나라 위도상에서 전국 어디에나 음지가 아니면 태양광을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에 일몰 시간까지 태양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 EU는 이미 이런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유럽을 보고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U와 미국 쪽으로 안정적으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걸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 아리백 투자 때문에도 이런 태양광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을 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70%가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이 업체는 HD 현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사업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고요. 대명에너지도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ESS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걸 실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도 수혜를 볼 겁니다. SDN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환사채가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가 쏟아져서 이게 주가가 폭락한 것은 이 SDN 자체의 사업, 태양광 사업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건 수급에 관련된 일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 태양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중국과의 기술력 비교를 종종 해주시는데 오늘 중국과의 기술력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가 조금 선두주자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섹터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또 공약주로 선정하셨을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SDN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환사채가 금요일날 쏟아졌어요. 네. 금요일날 쏟아진 이유가 내일 화요일부터 이 전환사채의 이 신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런데 금요일날 매물이 쏟아졌냐?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미 이 495만여 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갖게 될 투자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 주식이 신주가 상장되면 지금 금요일 날 주식을 매도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08원에 전환되는 이 전환 신주 물량 495만 주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3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그날 거래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월요일부터는 그 물량 부담을 이미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 그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한 그 주가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SDN이 기본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중소기업체 중에 가장 많은 토탈 솔루션을 해주는 업체고 이 회사가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거의 한 5천여 사업자가 있는 이 협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여기서 필요한 이 태양광 셀과 모듈을 납품을 하죠. 그 말뜻은 올해 국내에서 벌어지는 아리백 관련된 태양광 투자에서 가장 큰 수혜를 SDN이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을 빅베스를 통해서 최대한 과거 부실을 다 떨어버렸어요. 올해 실적은 확실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요만큼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N 같은 종목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파란색에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투자 비중의 일부 어느 정도 한 10%든 요 정도 비중을 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원 좀 짧게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요번 1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시고 올 상반기인 2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서 이 목표 주가는 좀 더 높여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1,350원, 지금 1,341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지난해 5월에 고점 부근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실적 확인하고 조금 더 상방 열려 있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